안녕하십니까. 고촌풍무사후 지역구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김계순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병수 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병수 시장께서는 시정 질문을 답변하러 의회에 출석하여 단상에 쓰는 것이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행정사무감사 직후 진행되는 시정질문 자리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부담과 달리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김포시 발전을 위해 시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의원의 본분을 자각하고 그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병수 시장님, 아시다시피 김포는 한강 하구를 중심으로 삼남 지방을 포함해 황해도, 평안도까지 아우르는 사통팔달 교통 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두루두루 통하는 나루터라는 통진이라는 지명과 신성한 금빛 포구라는 김포의 지명에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화는 오간데 없고 교통 지옥 도시, 골병 라인 도시, 그래도 어찌할 수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배드타운 도시의 오명을 뒤집어 쓴 채 50만 김포 시민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물론 시장께서 5호선 유치와 버스 전용차로 개설, 70번 버스 확보 등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나름 노력해 오신 점은 저 역시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장 개인의 치적 과시용으로 전락하거나 정략적 도구로 수단화하지 않았는지 저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안이라는 이유로 5선 철도 중강 용역 결과 자료가 의회에 공유되지 않으면서 시의회 파행을 불러온 때가 지난 3월일 일입니다. 서울시장, 국토부 장관, 강서구 구청장, 김포시장 등 참석한 5선 추진안 발표나 협약식 자료 혹은 관계자 간담회 자리에 시의회 대표나 지역 국회의원 초대받은 일은 없었습니다. 시의회 사전, 사후 설명도 없었던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했건 심의 당시 관련 국가장 등이 긍정적 추진을 위해 시의회를 설득하고 설명하며 회신을 요청해와 의회 찬성 의견을 보낸 철도공단 설립 부결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아야 하는 현실이 저는 자괴감이 밀려듭니다. 이것 말고도 지속가능 협의의 예산 삭감과 조례안 폐지, 산업진흥원을 비롯해 출자 출연기관 통폐합 등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일단 제가 속한 상임위 소관인 교통현안에 집중할까 합니다. 김포시장님, 시장께서는 통하는 70도시 김포를 민선 8기 시정 슬로건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정 1년 만에 여기에서 말하는 통이 두루두루 통한다는 의미의 통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을 말하는 통증의 통으로 변질되어 버렸다고 감히 단정지어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그 저변에는 김병수 시장의 일방통행 시정 스타일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 집행부와 시의회를 양 수레바퀴로 비유하곤 합니다. 둘 중 한 바퀴가 어그러지면 김포라는 수레는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이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시의회 소통과 존중 의지가 전제되어야 함이 물론입니다. 하지만 김병수 시장의 시정 마인드에 과연 시의회 존중이라는 5글자가 존재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민선 8기 첫 상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김포시 선출직 공직자협의회 상견례 1회 회동 끝으로 유명무실화된 지 오래입니다.
도시철도공단 설립 부결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직후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행정사무감사 개시 당일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 급기야 행정사무감사 중지 선언까지 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왜 자료 요청이 협조 사항이냐 의무 사항이냐 일부 논란이 있던데 당연히 자료 요청의 건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할 집행부의 준 의무 사항입니다. 다만 예외적 사태에 대비한 극도의 보안 사항이나 이해관계 충돌 사안을 회피하기 위해 의무 조항의 명기를 안 한 것뿐이라는 사실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신 시장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의 시의회 자료 제출을 경직되게 만들고 도시환경위원장이자 야당 원내대표인 자리가 무색할 정도로 자료 제출이 무시되는 현 상황은 오늘의 시정질문 자리를 참으로 옹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정된 자료와 제한된 정보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 이런 편하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의회를 경직된 모습으로 대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시의원의 본분을 다해야겠기에 제한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의 내용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집행부가 보였던 소극적, 보수적, 원론적 답변과 달리 시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다음의 내용의 질문을 드립니다. 모쪼록 그간 언급됐던 내용이 반복이 아닌 보다 진보되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에 대한 보관을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김포 대중교통수단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김기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님께서는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과 김포 대중교통수단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입니다. 김포 골드라인 내 승객 혼잡률을 평균 242%에서 20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서 우리 시는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특별대책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 전용 차선을 김포공항까지 연장했습니다. 골드라인 이용자를 버스 이용으로 전환시키고 출퇴근 버스의 통행 속도 및 정시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개화해서 김포공항까지 버스 전용 차로를 지난 5월 26일 개통했습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 아침 7시에서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5시에서 9시까지 운영되며 총 거리는 사우동, 고촌, 개화, 김포공항까지 10km 정도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서 고촌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버스 통행 시간은 개통 전에 비해서 약 6분 30초에서 9분 42초까지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버스 전용 차로 구간의 일반 차량 교통정체 가중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영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추가적인 조치를 지금 취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 시행 전후의 교통 상황을 분석해서 버스 전용 차로가 효과를 확실히 거둘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70번 출근 급행버스 운행 횟수와 노선을 확대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운행되던 70번 버스를 5월 8일부터 70A, 70B 두 개 노선으로 개편하면서 운행 횟수를 총 32회로 정회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70B 버스는 그동안 사후역에 서지 않았던 것을 개선해서 사후역 정류소에서도 정차해서 지역 주민들의 출근 편의를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가장 혼잡한 풍무역과 고촌역에서 골드라인 이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아파트에서 출발하는 70C, 70D 급행버스를 버스 전용 차로와 개통과 함께 즉시 긴급하게 투입했습니다. 해당 급행버스는 6시 30분에서 8시 20분까지 10분 간격의 정시 운영을 통해서 당초 마을버스로 골드라인을 이용해오던 주민들의 불편함을 크게 해소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골드라인 정차 전까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풍무동 아파트 단지에서 출발하는 70번 버스의 새로운 노선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3000번 버스 6회, M6117번 2회 등 광역버스의 운행 횟수를 늘리고 수요 응답형 버스도 6월 말 고천읍 지역에 열대 운행 개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승객을 분산시킬 수 있다면 수륙 양용 버스를 비롯해서 국회와 정부가 허가만 해준다면 열기구라도 도입할 것입니다. 그만큼 도시철도 혼잡률 완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울러 버스 전용차로 개통 및 맞춤 노선 70번, 70번 A, 70번 B, 70번 C, 70번 D 운행에 따라서 김포 골드라인 평균 혼잡률이 최근 200% 이하로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포 골드라인 전동차 정차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 2023년 1월 당초 5편성에서 6편성으로 추가 정차하는 변경 계약을 진행했고요. 이용 편의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작사,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연구원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전동차 투입 계획을 당초 24년 12월에서 6개월 단축하여 조기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전동차가 순차적으로 투입되는 24년 6월부터 2분대 배차 간격을 통해서 혼잡률 200% 미만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책은 서울 5선 김포 연장입니다. 서울 5선 김포 연장 사업은 김포 한강 투 콤팩트 시티의 성공과 함께 골드라인 혼잡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2022년 11월 서울시 강서구 김포시와 서울 5선 김포 연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같은 날 김포 한강 투 콤팩트 시티 발표와 함께 지난 5월 인천 서구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서울 5선 김포 연장 사업 진행을 위한 모든 전제 조건이 해소되었고 현재 대광이 주재 관계기관 회의에서 노선 계획에 대한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광이 요청에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포시 제한 노선 반영과 나아가서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포 대중교통수단 문제점과 대책을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수단 중 노선버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의 문제점 중 하나는 서울시 등 인근 지자체 협의가 어려웠고 시민이 요구하는 적재적소의 노선 배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예산 지원 100% 시행 노선으로는 국도 12 재정 분담을 통해 지원하는 대광이 준공영제 8개 노선과 경기도 공공버스 8개 노선이 있으며 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북부권 5개연면 마을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또한 국비 지원 3개의 벽지 노선과 경기도 지정 농어촌 공영버스 7개 노선, 맞춤형 버스 5개 노선, 시비 지원 2개의 노선, 벽지 노선 등은 약 70%의 손실 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외 노선은 민간 운수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 도시철도 개통 이후 버스에서 골드라인으로 약 8만 명의 승객이 이동하여 버스업계는 운송 수익금이 감소하면서 경영 난으로 인해 운행 횟수 감축과 감차 운행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운수 종사자 수급 곤란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경기도와 김포시는 2023년 10월을 기점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우리 시 3개 노선에 시도비를 투자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적정 수입을 보장해 줌으로써 운행의 안정성과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시내버스의 준공영제가 실시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 차량을 정차하고 배차 강역을 줄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전체 시내버스 노선을 준공영제 전환해서 운수업계 재정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노선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노선 개편 및 차량 정차를 통한 배차 간격 단축 등으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 지역 및 노선버스와 마을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요 응답형 버스를 도입하여 시민들이 실시간 예약 호출을 통해
버스가 시민들의 호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원하는 지역 내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들을 순조롭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향후 김포시의 적잖은 재정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적극적인 대중교통 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로 버스 노선의 최적화와 이용 편의 정진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 골드라인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은 김포 신도시 한강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방안 및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근거로 수송 수요와 택지 개발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책 등을 검토하여 현재의 차량 2량 1편성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차량과 시설 규모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의 지정 확정 위치상 수도권 중심지로 연결되는 도로는 이미 포화 상태로서 버스 등 도로를 이용한 대중교통 수단의 경쟁력이 매우 저하된 상황입니다. 또한 신도시 및 도시개발로 인한 젊은 층의 인구 유입과 서울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도시철도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에 수립되었던 도시철도 기본계획상 첨두시 혼잡률을 초과하여 현재 골드라인 혼잡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포 골드라인 자동차 정차 사업을 추진하였고 당초 계획된 2024년 12월 영업운전 투입을 6개월 단축하여 단기적인 혼잡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향후 김포 한강 투 콤팩트 시티 입주에 대비한 서울 5선 김포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입니다. 대광이,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조속한 노선 확정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의원님과 장윤선 의원님, 김기남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보충 질문을 해주시고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정 질문을 임하면서 언론을 통해 알게 된 내용보다 좀 더 심도 깊고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 내용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역시 시장님 원론적인 답변 들으면서 허전함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장님 지금 현 시정 질의 즐거우시죠? 안 즐거울 건 즐거우세요? 알고 이제 시의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저에게 항상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다. 저는 앉아서 앞서 의원님들의 시정 질의를 보면서 시장님 참 즐거우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아서 시정 질의에서 의회에서 알아서 정책 설명을 또 정책 홍보를 그리고 심지어 추경 예산은 의회에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추경 예산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까지 이렇게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이 알아서 이렇게 판을 만들어주는 시정 질의가 과연 얼마나 즐거우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자면 버스 전용차로 확대 개설과 70번 노선 운행 후 혼잡도는 줄었지만 근본적 해결에는 미흡하고 시민들의 지하철 선호도 심리는 여전하다라는 말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평균 혼잡도가 완화된 것은 수치로도 확인될 수 있는데요. 혼잡대가 완화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가장 복잡한 시간대의 탑승객들입니다. 이분들은 이게 대기 승객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풍무역에서 2번 기다리던 거, 3번 기다리던 것을 한 번만 기다리면 탑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혼잡도가 완화된 건 있는데 가장 첨두 시간대의 승객들은 이미 그 안에서 포화 상태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대 저희가 말하는 시장님, 혼잡도 완화는 저희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혼잡도는 좋겠고요. 네, 그 가장 밀집된 상태의 혼잡된 상태가 몇 시간 동안 얼마 몇 번의 횟수가 많으냐에 숫자가 줄어드는 것 이것들도 또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혼잡도 완화에 대한 부분은 의미가 있다. 그 부분 저도 인정하고요. 그리고 근본적 해결의 미흡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시장님께서 시정 질문 답변에 근본적 5호선 연장을 말씀해 주셔서 답변은 5호선 연장을 하실 줄 알았는데 우회였고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 해결책이라 할 수 있는 5호선 연장의 길은 아직 멀기만 한 상황입니다. 김포공항 연결에만 집중하고 있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현재 사고 발생률도 김포공항역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김포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제기했던 김포 당산역 구간 버스 전용차로 조기 개설을 통해 김포공항에 집중되어 있는 교통량을 당산역 방향으로 분산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호선은 멀지 않았고요. 조만간에 이제 노선 확정 및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당산역에서 버스 전용 차선 이미 서울시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조기 개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조기 개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부분 5호선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버스 버스 전용 차선은 전용차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네, 서울시의 입장은 좀 천천히 가자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계속해서 수치와 상황들을 가지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포 공항에 집중되어 있는 교통 분산의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직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한강 수상 교통 활성화 추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은 오세훈 시장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여러모 맥을 닿았습니다. 급기야 골드라인 문제가 불거지자 오세훈 시장 수륙 양육버스 운행을 발표했다가 현실성 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수상버스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병수 시장께서도 선박을 타고 한강 일대를 시찰한 적도 있으신데 한강 수상 교통 활성화를 통한 김포 교통 대책 해소 입장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까? 네, 변함없습니다.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은 수륙 양육버스나 수상버스 혹은 일반 선박 어느 것입니까? 가능한 수단이 있다면 저희는 다 할 생각입니다. 가능한 다 하겠다. 네, 화면을 봐주시죠. 수륙 양용버스나 수상버스는 시민 여론은 물론이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조차도 교통 대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여기에 그리고 자꾸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분들에게는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업체랑 뒤로 좀 접촉을 올려주세요. 확정했을 때는 업체가 시속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측면에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저희가 어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설득하고 있고요. 서울시가 저기 철회라고 했던 것은 서울시 교통기획관이 철회한 것이지 서울시의 정무적 라인에서 철회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계시다라. 직접 저 얘기를 했고 시장실과 주요 정부 라인들과는 병행 추진이라고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륙 양육버스가 됐든 수상버스가 됐든 혹은 선박버스가 됐든 지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거죠? 현재의 사실은 맞습니다. 현재 사실은 근데 맞다. 저희가 도입한 그래서 수령 양육과 저희 제대로 그대로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그 세 가지 안을 다 놓고 긴축 재정인 상황에서도 다 놓고 지금 검토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김포 골드라인의 승객 혼잡도를 한 명이라도 빼놓을 수 있다면 뭐라도 할 겁니다. 네, 세 가지 다 놓고 보시겠다, 검토하겠다. 긴축 재정인 상황이지만 세 개 다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크게 확대가 안 되나요? 네, 김포시 중기 기본 인력 운행 계획 자료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지방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탄력적 인력 운용 도모하겠다는 계획에 수륙, 양용 관련 인원 채용하겠다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대중교통과 담당 부서장에게 행정과 인사팀 조직, 인력 운영 계획 사전 논의 및 협의 여부와 교통 담당 부서장으로서 인력 계획 수립 배경과 설명을 질문했습니다. 허나 담당 과장 답변은
처음 알게 된 내용이며 잘 모르는 내용이라는 답변과 인사팀과 사전 논의, 협의한 적 없다 답변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인력 운영 계획과 관련한 사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인력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만은 수륙 양령 교통 사업 추진은 도시철도 혼잡이라는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기 네.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한 배경이나 취지에 대한 설명을 못 하시겠네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인력에 대한 수륙 양령 교통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인력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포시는 예산 절감에 대한 압박이 심해 긴축 재정에 필요하다며 그간 진행해왔던 사업을 감축하거나 인력 채용에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상교통 관련 인력 채용을 중기 계획에 넣은 것은 저는 어떤 확신에서의 그런 입장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장님, 교통 담당 사무부서가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시장님 혼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행정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논의와 계획 수립이 먼저입니다. 이 부분에 답변하실 예. 내용 있으십니까? 수중 양육부는 짧게 다시 답변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일반적 재정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난 상황에 대비한 예산으로 보기 때문에 긴축 재정과는 별개로 저희가 시장님, 승객 앞서 혼잡도를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예, 시장님 앞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할 때 대중교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앞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앞 질문에 제가 뭐라고 했냐? 한강 수상교통 활성화를 통한 김포 교통 대책 해소 입장에 대한 변함이 없냐라고 질문했고요. 시장님은 교통 대책 해소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방금 또 재난 상황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아니죠. 수중 양형 교통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편입시켜야 됩니다. 네, 시장님의 답변을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시장님은 일단은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은 보고도 받지 못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저희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 꼭 업무 보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부서가 교통과에서만 하지는 않고요. 교통과 외에 저렇게 제가 모른다 있는지 모르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행정과 전무팀과 인사팀의 예. 조직 인력 운영 계획 사전 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서 물었다고 했고요. 인사팀의 인력 운영 계획을 비록 아니더라도 총괄하고 있는 시장한테 사전 업무 보고가 안 됐다라는 부분은 큰 문제입니다. 꼭 업무 보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님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선 연결을 위해 여러 번 만나셨던 국토부 장관께서도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한강수상교통에 대해 여전히 집착을 보이는 것은 본 의원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개인의 주관적 열망에 의해 진행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관련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상교통 활성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상교통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 네. 지금은 그 관문 아라뱃길 관문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신곡 수중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신곡 수중부. 네,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확대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 6월 23일 김포시 선출직 공직자 협의회 자료입니다. 회의 주제가 신곡 수중보와 5선 유치입니다. 사진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한강 수상 교통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신곡 수중보 철거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곡 수중보와 한 쌍으로 건설된 잠실 수중보와 직결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시장께서는 신곡 수중보와 한 쌍인 잠실 수중보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운행하는 그 수상교통의 거리가 잠실 수중보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잠시 수중보하고는 관련이 없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신곡 수중보하고 한 쌍으로 건설되어 있고요. 신곡 수중보의 역할과 잠실 수중보의 역할은 향후에 확인 한번 꼭 해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가 신곡 수중보 철거가 되어 있지만 문제는 정확하게 철거 후 다른 장소에 이설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별도로 확인하겠지만
잠실수중보와 직결된 부분은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곡수중보 문제는 이건으로만 해도 신곡수중보 이건으로만 해도 5선 못지않은 복잡한 사안이라 오늘은 이 정도 언급으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신곡수중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강 수상 교통 활성화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수중 양육 버스는 신곡 수중고와 관계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양육버스뿐만이 아니라 일반 선박, 수상버스 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신곡 수중 관계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2017년 선출직 공직자협의회 회의 자료 화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장님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의회 회장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공직자협의회는 아마 시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정당 소속에 관계없이 시장과 시도의원, 국회의원 등 함께 모여 5선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간 보이십니까? 아침 7시에 모여 구내식당에서 조식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시장님 혹시 선출직 협의회 정관에 시장이 회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민선 8기 들어서 선출직 협의회가 상견례를 제외한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딱히 여기서 뭐라고 단정짓긴 어렵지만 그 당시 의회 구성 문제라든지 상황들이 조금 복잡한 것도 있었고 저희가 또 집행부가 좀 소홀한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집행부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네, 현 선출직 협의회 국회의원 2분과 도의원 1분, 시의원 14명 중 7명 빼고 전체 교체가 됐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민선 8기에 이어져야 될 선출직 협의회라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김포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선배 의원님들 말을 빌리자면 그 당시엔 정당 소속에 관계없이 김포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김인수 의장님이나 김종혁 의원님도 당시 시의원이셨을 텐데 왜 민선 8기에서는 선출직 협의회가 안 열리는지 김포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소위 말하는 김포당 회의는 왜 안 열리는지 통렬히 되돌아볼 일입니다. 시장님, 김포 대중교통수단 문제점과 대책 중심으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관한 본질문 답변 내용 역시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포 대중교통수단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한마디로 말하라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수요 공급의 불균형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수요의 부족한 공급.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 네,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이태원 참사 현장과 비교될 정도로 시민 안전 보장이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위로 조금 올려주십시오. 위로요. 아니, 거기 멈춰주십시오. 사람 죽고 난 다음에 개선할 거냐? 시민의 외침이 절규로 들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 혼잡 해소 대책 실시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이거 못지않게 중요하게 김포시 지경 운영 및 안전관리 전담기구 설립이라는 의식을 대부분 같이 하고 그간 도시철도공단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4년 계약이 종료되는 현 유탁 경영 체제를 대비한 가장 유력한 해결책으로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설립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부결 처리했다는 소식을 그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들었습니다. 급기야 행정사무감사 중지까지 선언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중지 선언을 통해 받은 자료에는 설립심의위원회 시의원 추천이 상임위도 아닌 여당 3선 의원 김종혁 의원이 상임위 위원장도 모르게 야당 전혀 모르게 추천되었습니다. 시장님, 행정은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 타당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심의위원회 구성 시에는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심의위원 구성 시에 밀실로 진행된 것은 아닌가, 투명성이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설립심의위원회 시의원 추천과 비공개 진행에 있어서 의장이나 여당 원내대표에게 의견 작용한 적 없습니까? 저희가 설립심의위원을 비공개로 한 적은 없고요. 뭐 밀실로 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회의 내용이 비공개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장님이 질문을 절차를 저희 다 공개적으로 다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질문을 좀 이해를 못하신 것 같고요. 시장님께 했다라는 게 아니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작용한 적이 있냐라고 의견이 여쭌 거고요. 작용되는 무슨 말씀이시죠? 시장님의 입장이 저는 설립위원회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개입한 적이 없다. 없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립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과를 따라서 저희가 제가 방안을 설립위원회 만들겠습니다. 결과를 이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설립심의위원회 시의원 추천 한 분이 상임위원장도 모르고 야당도 모르고 밀실로 진행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 부분에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쭌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투명성이 의견을 드릴 담보되지.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의견도 그리고 관심도 어필도 전혀 안 하셨는데 저희가 시민의- 시의회에 요청을 했고 의장 네. 명의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선임하는 것이지. 네, 그것이 알겠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선임됐는지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관여를 안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시민의 대의 기관인 김포시의회 수장이 여당 의장이 그럼 자발적으로 자당을 추천한 것입니다. 시장님, 방금 답변해 주신 그 내용 시민들께서 듣고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철도 과장은 기존 유탁 운영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김포 도시철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계약 종료인데 철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탁 운영에 생겼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비롯한 제도적인 개선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답변 끝입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철도과장님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이해를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건 계약 종료 이 부분인데요. 그럼 지금의 부족한 예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이 내용 역시도 비공개로 가져가겠다라는 추측이 되는데 이 내용도 역시 비공개입니까? 이거는 위탁을 할 때는 저희가 공모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비공개를 그럼 할 수 시장님은 없습니다. 지금 위탁으로 가겠다 답변을 그 그렇게 방안 해석하면 됩니다. 위탁으로 뭐 설립위원회에서 돌리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나온 걸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설립심의위원회에서 유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왜냐하면 있다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공단을 설립할 것이냐, 도시골 철도에 위탁할 것이냐, 그다음에 네. 민간에 위탁할 것이냐 이 문제였기 때문에 세 가지 네. 안 중에서 공단 설립이 부결됐으므로 도시공사 위탁이든 민간 위탁이든 위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지금 시장님께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언론 보도용의 멘트일지라도 우리는 이 부분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부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 골드라인은 시민의 발의며 교통기본권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가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시민들이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김병수 시장님은 인수위 활동 백서를 통해 김포 골드라인 민간유탁 종료 이전 지방공기업공단 설립을 통한 공공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추진을 표명하셨습니다. 이것을 번복한 행위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무책임한 행동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번복한 것이 아니고 설립위원회에서 결정을 낸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지는 않겠습니다. 의견을 달지 않겠다. 본 의원은 인수위 활동 보고는 활동 보고일 뿐이다가 아니라 당선인이 임기 내에 사업 추진에 있어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계획이 차질이 생기다 하더라도 1년 만에 전면 폐지에 가깝거나 이런 행위가 나온다라고 하면 무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본 당사자로서의 무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지금까지 김포 골드라인 누적 퇴사자 숫자가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있나요? 꽤 알고 된다고 계십니까? 들었는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 하신다. 저희 골드라인의 담당 관리 감독 부서가 철도과죠. 네. 철도과 근무 태만입니까? 아니면 시정 질문을 준비하는 시장님의 준비 부족입니까? 엄연히 뭐- 철도과의 부분에 있어서 골드라인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유탁하고 있는 그 안에 노동자 분들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보완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철도과하고 시장님입니다. 그런데 많다는 건 아는데 알지는 못한다. 어떻게 보완을 정확한 구상하실지 수치에 의문입니다. 대해서 모든 그 세세한 부분과 시장님, 지장이 정확한 철도과에 수치를 기억할 별도로 필요는 없습니다. 네, 철도과에 별도로 이 내용 정확히 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받았는데 제가 정원이- 기억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정원이 226명인데 250여 명이 퇴사자가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을 물으셨으니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팩트 확인은 그분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네, 제 시장님의 생각에는 의견을 뭐 추후 존중하겠습니다. 개선 추후에 대한 불만 아닐까 싶습니다. 처우의 불만, 네, 그죠. 노동자 입장에서 처우의 불만이 가장 1순위일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견 충분히 존중합니다. 철도공단 설립 부결에 대한 노조의 성명서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김포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운영사가 아니라 철도 운영 인력을 키워내는 김포 아카데미가 된 지 오래이다.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한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며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주어진 업무를 담당할 때만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유탁 방식에는 기업 이윤의 우선일 수밖에 없고 시민의 안전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김포 골드라인의 최저가 다단계 민간 유탁 구조는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사실상 편성조차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김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김포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운영할 때만 김포 골드라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단계 민간 유탁 방식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 이 내용에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단계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만은 자회사 설립이니까요. 근데 이 안전 문제와 위탁의 문제는 뭐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별개다. 민간 유탁 방식의 문제점은 최저 입찰제와 책임 소재 불명확, 노동 의혹 저하로 나타나는 결국 그 피해는 시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지적이고요. 이에 대한 시장님 견해와 대책을 궁금했는데 그럼 시장님의 말씀은 별개다라고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문제와 위탁의 문제가 별개라는 말씀입니다.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 개선을 계속 진행 예.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시장님, 노조에서도 처우를 1순위로 뽑지는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 제2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염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포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운영사가 아니라 철도 운영 인력을 키워내는 김포 아카데미가 된 지 오래이다라는 노조 성명 문구가 자괴감을 안겨줍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화면이 세로로 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기가 어려운데요. 4년 전 개통을 앞두고 김포도시철도 노조는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를 앞두고 긴급 간담회가 열렸던 지역방송 자료 화면입니다. 당시 개통 전인데도 이미 60명이나 퇴사했습니다. 6명이나 퇴사했습니다. 지금은 그 누적 숫자가 25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시민 안전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위탁 경영 체제 더 이상 이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을 부정할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설립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공무원 2인과 시의회 추천 의원 1인, 민간 전문가 4인으로 총 7인입니다. 위원 구성에 시의원
추천 1인만 빼면 다 시장께서 추천한 것입니다. 외에 공단 설립 타당성 주장하던 담당 공무원 부결, 공단 설립 찬성 의결을 제출했던 의회 대표 추천된 시의원도 부결, 시장께서 민간 전문가라고 추천하신 의원들도 전원 부결, 7인 만장일치로 부결되었다는 답변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시장께서 이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시장의 의견이 작용된 것은 아닙니까? 제가 의견을 준 적은 없습니다. 시장님은 의견을 준 적은 없는데 설립 심의위원들의 의견이고 공단 설립에 시장님은 최선을 다했고 행정적 절차를 지켰는데 설립위원들이 알아서 재정 부담도 느끼고 환경적 변화도 느끼고 해서 알아서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최고의 전문가들로 모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네, 시장님의 의견 존중. 설립심의위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본인은 느껴집니다. 책임 회피를 계속 하시겠다라는 주장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 철도과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요청했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비공개로 일괄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그러나 김포시 홈페이지 6월 1일자 설립심의위원회 구성 명단과 경기도 협의 1차, 2차 결과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둔 자료를 본 위원장에게 비공개 자료라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제가 듣기로는 그 자료를 포함한 다른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가 경기도에서 비공개 처리했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시장님한테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까?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사진과 PT를 많이 준비해서 공문을 띄우지 못했는데요. 운영위 행감에서 본 위원장이 띄웠습니다. 직접 공문이 왔습니다. 의사 결정 사항으로 비공개 그렇게 본 위원장 앞으로 자료가 왔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철도과 행정사무감사는 중지되었고 2시간 중지된 사태 관련해서 여당 의원이 국과장을 비롯한 공무원에게 위원장 회의 진행 관련해서 하루를 버렸다 사과를 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최근 집행부 자료 제출에 지극히 방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시장님 지시나 의견 작용한 적 없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일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말씀하시겠지요. 부공개.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고 논의 중인 사안들이 사전에 나가서 정책 결정 방향을 흐트리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네, 유의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본 질문할 때 준 의무사항이냐 의무사항이냐라고 했을 때 본 의원이 설명했습니다.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점과 상임위 진행에 무한 책임을 느끼며 김포 시민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김포 도시철도공단 설립 추진에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 타당, 김포시의회 의견 찬성, 경기도 협의 결과 적정이라는 과정과 결과가 있었음에도 설립심의위원회 부결된 사안에 대해 시민들께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었습니다. 시장님 입장 표명과 사과하실 의사 없으십니까? 경기도의 사과하시겠습니까? 타당성 조사는 그 공단 설립 자체만을 보는 것이고요. 그 외에 제2, 제3의 대안을 가지고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설립위원회 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설립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인 철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존중하는 차원이고요. 제가 그 공단 설립 부결에 대해서 제가 따로 사과할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할 내용도 없고 별도의 입장 표명도 없다. 단계적으로 설립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부결한 사항이다. 책임은 설립위원회에 있다. 그리고 설립위원회 의회의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간 의원이 부결한 부분도 의회의 입장에 의회가 책임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걸로 알고 그 있습니다. 의회 책임 문제는 제가 말한 문제는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부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할 말씀은 없지만 저보고 사과하라고 하면 인수위에서 너희가 공약한 것을 왜 지키지 못했냐는 부분은 사과할 수 있습니다. 네, 시장님. 사전
계획 수립 과정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것은 재정 부담과 환경 변화 모든 것을 예측하고 행정이 시행을 하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6개월 전, 3개월 전에는 재정 상태를 예측을 못한 건지 환경 변화를 못하신 건지 3개월 전, 6개월 전에도 5호선이라는 얘기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3개월, 6개월 전에는 5호선이 없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개월 전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재정 경제 상황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김포의 중대한 현안 사업이 행정적 절차가 따랐고 그 행정적 절차에 시간과 예산이 집행되었고 시민들은 행정을 바라보며 기대했습니다. 허나 겉으로 설립 추진을 외치고 속으로 출구 전략을 꾀한 대시민 사기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장께서는 경기도, 국토부 등 상급단체의 의견, 신도시 연합회를 비롯한 시민들의 의견 한결같이 언급하고 있는 도시철도공단 설립에 대해 전향적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도시철도 직원들의 파업 등으로 골드라인이 멈춰서는 파국 사태가 안 시간이 많이 일어나길 초과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국 사태가 안 일어나길 바랄 뿐입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방송 인터뷰에 나온 시민의 육성을 읽으며 저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버스를 중량하면 뭐합니까? 저도 버스를 타고 해봤는데요. 행복 도시가 완전 불행의 도시가 되고 있잖아요. 시정 질의 끝내기 전 의사진행 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시작 전 한종우 의원님께서 앞서 본회의 진행 과정에 한종우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자리에 입장을 안 하셨는데요. 정회 요청 시 발언하신 의회 진락고 의원 치적 과시 의정활동을 꼬라지 불나방 표현으로 폄하하셨습니다. 이 발언과 행위는 의원뿐만이 아니라 의원을 선출직으로 뽑아주신 시민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행위로 그 의미로 해석됩니다. 본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의회 명예를 훼손하고 의원 개개인 의정활동을 폄하하며 명예훼손한 이 부분에 있어서 한종우 의원님의 공식 사과 요청과 공식적으로 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윤리위원회 회부를 요청드립니다. 동료 의원 무시, 명예훼손, 의회 업무 방해 등에 대한 의회 회부를 윤리위원회 회부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김인수 의장님 의회 수장으로 회의 진행과 일련의 과정들의 시정 질의에 대한 시정 질의를 협의 구도로 사용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